이번 주 엔터 이모저모 내용은 구조적으로 성장 중인 K-팝 그리고 니주의 야외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K-팝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에이티즈 들어보셨나요? 에이티즈 아시나요? 에이티즈 영어로 쓰실 수 있나요? 솔직히 이제 저도 굉장히 아재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못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에이티즈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나 아니면은 몇몇 이제 우리나라 케이팝 대형사들의 그런 아티스트들 정도나 가볼 것이라 생각하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42위를 기록합니다. 최근에. 에이티즈 미국 빌보드 200 42위로 첫 진입. 포브스도 극찬. 에이티즈 데뷔 후 첫 진입. 근데 사실 이게 에이티즈가 스타 탄생의 이미 좀 예견이 돼 있었죠. 뭐냐면은 앨범이 초동이 66만 장이 이제 9월 13일에 발매가 됐는데요. 66만 장이 나갑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냈던 앨범의 초동이 30만 장이었으니까 2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이죠. 왜 제가 여기서 이제 스타 탄생이 이미 예약이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바로 CJ ENM에서 했었던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의 효과 때문입니다. 킹덤, 퀸덤 출연 전후 가수들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제 전 영상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증가폭을 보십시오, 여러분. 100% 미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근데 에이티즈 여기에 보시면은 이름이 안 보이시겠지만 에이티즈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이티즈는 킹덤 출연을 하기는 했는데 킹덤 출연한 이후에 앨범을 아직까지 안 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증가폭 계산을 할 수가 없었죠. 앨범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 에이티즈가 컴백을 한다. 그러니 최소한 100%는 증가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전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스타 탄생이 이미 사실은 킹덤 효과로 인해 갖고서 예약이 돼 있었다. 예. 깨알같이 더 말씀드리자면 더 보이즈 스키즈 킹덤 이후에 완전 대박이 났죠,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 에이티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가수들도요 이제 100만 장씩 파는 가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K-팝이.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빌보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한번 요런 그 소위 말해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종 차트에. 요런 기록들을 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86번가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지?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 관련해서 팁을 좀 오늘 드릴까 해요. 예. 여기 이제 엔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위터가 제일 빨라요. 요즘에 사실 트위터 누가 하냐 이야기를 하지만은 트위터에서 정보가 특히 팬덤들의 팬들의 입장에서는 트위터에서 정보가 가장 빠르게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좀 확인을 하시려고 하면 트위터에서 검색을 잘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요런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저희가 흔히 이제 그 가수들의 팬덤을 확인할 때 일단 앨범 판매량도 보지만은 그거 대용으로 또 유튜브 구독자가 이만큼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사실 유튜브는 모두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라이트 팬이나 아니면은 이제 헤비 팬이나 다 똑같이 구독을 하는데 한 명이라는 거죠. 근데 트위터는 사실 트위터 이용자가 이제 서구권은 모르겠지만 아시아 쪽은, 일본은 많이 쓰긴 하지만은 한국에서 사실 트위터 하시는 분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SNS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덕질을 하기 위해서 오직 그 용도로만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냥 똑같이 팔로워 숫자를 비교를 할 때 유튜브 숫자보다는 트위터의 숫자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여기로 뺐는데 트위터가 그래서 하여튼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에 남기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도움되는 것들 좀 트위터 몇 개 계정 말씀드리면은 차트 데이터라고 있어요. 요 쏠쏠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메인 트윗은 최근 빌보드 핫백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올려줍니다. 특히 이제 K-팝 관련한 내용들 잘 올라와요.
이지의 로고가 지금 영어 버전이 글로벌 스포티파이에서 97만 1000회 스트리밍 되었고 121위로 데뷔를 했다. 그 다음에 리사의 머니가 다시 이제 글로벌 이제 스포티파이 차트에 165만회 스트림 돼가지고서 탑 50위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뭐 콜드플레이하고 BTS 요번에 콜라보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글로벌 스포티파이에 단위가 다르죠. 676만 8천 네 스트리밍 돼가지고서 3위로 데뷔를 했다라는 거고,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 많은데 이것도 있네요. NCT 127 최근 앨범 있죠. 이 스티커. 요거 같은 경우가 미국 그 이제 앨범 차트에서 62,000 유닛 첫 주 판매로 3위로 데뷔가 될 것 같다. 요거는 NCT 자체적으로 최고 순위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하여튼 요거를 이제 수시로 그냥 뭐 새로 고침해가지고 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 이제 뭐 가수들에 대한, 특히 국내 가수들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고, 네, 뭐 아까도 계속 넘기면서 중간에 BTS 나온 거 보셨을 거고 리사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이거 다 이제 뭐 하나씩 체크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에이티즈 같은 경우는 관심 없으시면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여기 다 나온다는 거. 뭐 NCT 127 가온 위클리 차트 1위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네요. 레드벨벳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하여튼 차트 데이터는 한 번씩 뭐 그냥 뭐 시간 나실 때마다 들어가시면은 네, 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전에 NCT 127 그 US 앨범 판매, 그게 이제 빌보드 200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3위로 이제 진입 순위가 나올 것 같다, 자체 최고다라고 하는데, 그 과거 기록을 보시면은 2019년 6월 앨범이 11위였고요. 200에서. 그 다음에 2020년 3월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3위면은 최고 순위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해외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K-팝이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계속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빌보드 200에서의 기록을 보시면은 소위 이제 5등 안에 들었던, 탑 5 안에 들었던 지금까지 K-팝 가수들이 제 기억에는 방탄하고 블랙핑크하고 슈퍼엠하고 몬스타엑스 정도였는데 요번에 NCT도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중순에 빌보드에서 빌보드 200에 카운팅되는 앨범 숫자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강력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번들링으로 파는 것들, 뭐 굿즈랑 연계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앨범 티켓이랑 연계해서 판다든지, 그런 것들의 앨범 이제 그런 것들에 연계된 앨범 판매량은 빌보드 200에서 체크하는 앨범 판매량에선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숫자들이 떨어져야 되고, 흔히들 저 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야, 저 K-팝에 대한 규제다. K-팝이 번들링으로 지금까지 순위 잘 냈지. 마케팅이었어. 그러니까 내려올 거야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인기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그 뒤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빌보드 핫백은 어떻게? 핫백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핫백에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이거는 라디오에 나와야 되고 스트리밍이 잘 돼야 되고 하는 거니까. 200은 사실 이제 피지컬 앨범이 잘 팔리는 거니까는 한국의 몇몇 인기 있는 가수들은 가능한데, 핫백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어렵죠. 뭐 이제 싸이의 열풍 그런 거나, 아니면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중에서는 BTS하고 블랙핑크 정도밖에는 못 들어가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예측치가 떠요. 요 예측치를 좀, 근데 이게 예측치가 좀 내는 데마다 다른데, 왜냐면은 빌보드에서 정확한 기준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보시기에 좋은 이제 계정들이 요런 것들입니다. 예.
저는 요 정도를 좀 돌려보는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쫙 나눠서 핫백 예상 순위 나옵니다. 딱 그 이제 분야별로 다 나눠가지고서요, 점수 쫙 계산해가지고서 포인트가 이 정도일 거고, 그래서 예상 순위가 이 정도이다 라는 거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은 형식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가지고서 쭉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하시는 분들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이제 섞어서 보면서 저희가 참고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죠. 예, 요런 것들. 요게 이제 보통 그 예측치가, 월요일에 나옵니다. 월요일에 나오고, 요게 거의 맞아 들어가기는 해요. 예, 그래서 참고하기에 좋고요. 조금 더 이제 요 그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면은, 저기 막 보면 6개 막 칸씩 7개씩 막 칸씩 막 나눠서 하잖아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일즈, 하나는 스트림, 하나는 에어플레이. 그 세일즈라는 거는 유료로 이제 개별 다운 형식으로 구매한 그 싱글 판매량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한 거죠. 음원 다운로드고, 그리고 지금 빌보드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각 가수들마다 US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음원을 이제 다운받고 들을 수 있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 숫자들이 지금 빌보드는 다 포함이 되는데, 그 공식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어쨌든 카운팅 되고 이게 좀 중요하다. 예, 그게 세일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트리밍 관련해서는 유료 무료 스트리밍, 이제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게 들어갈 거고, 유튜브, 그 다음에 판도라 같이 이제 프로그램 설치 듣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도 해갖고 들어가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요거 보시면서 한번 그냥 뭐 사실 뭐 주식을 이렇게까지 보면서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냥 순수하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빌보드는 어떻게 되나, 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참고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크게 세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항목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요 세일즈하고 에어플레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우리나라 가수들이 제일 뚫기 어려운 거죠. 한국어 노래를 미국에서 라디오에서 틀기는 어렵죠. 미국어 노래 영어로 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이제 세일즈하고 에어플레이, 그 다음에는 스트림인데, 스트림의 하부 항목입니다. 이게 유료 무료 스트리밍, 비디오가 이제 유튜브, 그 다음 이제 그 프로그로 이렇게 줄임말이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판도라 같은 것들. 네, 각각의 강점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강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요 각각마다 이제 가중치도 좀 다르고, 그걸 매주 미세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 빌보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개고, 스트림의 하부 항목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것들이 다 합쳐 보시면 스트림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한국 가수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실 방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탄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식 계정을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세일즈 쪽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타 아티스트 대비해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백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위권에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에어플레이 숫자가 그래도 어쨌든 나온다는 겁니다. BTS는 항상 나온다는 거고, 스트림 숫자도 어쨌든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거죠. 어느 정도 엄대엄 싸움하면서 세일즈에서 압도적인 숫자를 내서 최상위권에 간다. 그게 지금 이제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빌보드 200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흔히들 피지컬 앨범 차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스트림도 좀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진짜 뭐 타겟 매장에 가서 앨범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거는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10곡을 받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도 10곡을 받으면 그게 하나의 피지컬 앨범 이제 하고 그 판매된 것과 똑같이 봅니다. 빌보드 200에서. 그리고 스트리밍도 1500번이면 그게 피지컬 앨범 한 번 판매하고 똑같이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 200에는 말씀드리고 싶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빌보드가 카운팅하는 공식 리테일러에서 바코드가 찍혀야지 200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그러니까는 이제 팬덤이 굉장히 큰 그런 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소위 말해서 벌크 매출 이런 부분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빌보드 200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막 앨범 50장 100장 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빌보드 200에 다 카운팅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계정당, 한 크레딧 카드당 4개씩만 사야 돼요. 5개를 사면 빵이 됩니다. 그게 이상 매출로 감지가 된대요. 얘는 좀 차트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벌크로 음반을 사가는 애다 해가지고서 빌보드 200에서 카운팅을 할 때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팬덤들이 미국 이제 그 팬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니네가 좀 사줘. 근데 참고해, 실수하면 안 돼. 크레딧 카드당 4개씩만 사야 돼. 그래야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작전을 짜고는 하죠. 어쨌든 빌보드 200은 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어뷰징 하는 거에 대해서, 차트를 교란시키는 거에 대해서 빌보드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빌보드 200에서 예를 들어 아까도 뭐 NCT 127 스티커가 6만 몇천 장이 첫 주에 팔린 걸로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6만 몇천 장이 팔렸구나 라는 거랑은 숫자 차이가 당연히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스포티파이 차트, 요것도 들어가시면 뭐 쏠쏠하죠. 스포티파이가 워낙 이제 글로벌로 대중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기네들 쪽에 좀 이슈가 되는 아티스트들이나 앨범에 대해 갖고서 이야기를 쭉 해놔요. 그래서 좀 더 되신다면 스포티파이, 트위터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시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트위터,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검색하고 싶은 그 아티스트의 최근 그 앨범 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아티스트 이름하고 앨범 명 적고 뒤에 빌보드 해가지고서 트위터 검색을 하시면 최신 결과들이 쫙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또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신다는 거까지 좀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옆길로 빠졌는데, 지금 오늘 엔터 주제가 구조적으로 성장 중인 K-팝이잖아요. 에이티즈가 빌보드 200에 들고 초동이 60만 장 이상 나오는데, 엔하이픈도 지금 선주문이 60만 장 넘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엔하이픈이 내는 세 번째 앨범입니다. 작년 11월에 낸 앨범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51만 장 팔렸고, 지난 4월에 낸 앨범이 누적으로 69만 장이 팔렸거든요. 근데 지난 69만 장 팔린 앨범이 기사를 찾아보면 선주문이 45만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앨범이 69만 장 팔렸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이건 넘을 거고, 근데 선주문이 나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뭐냐면, 엔하이픈이 원래 9월에 컴백을 계획을 하다가 미뤘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지금 10월 12일인데 지금 9월 25일이잖아요. 그럼 10월 12일까지 얼마나 더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60만 장이 아니라 잘하면 엔하이픈이 이번에 사고를 칠 수도 있는 앨범 판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엔하이픈을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그룹도 선주문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60만 장을 돌파하는 세상이 지금 K-팝 한입니다. 물론 저희 이제 그 채널을 보신 분들은 구작 판매량 추이를 통해서 엔하이픈이 조만간 사고를 칠 거야 라는 거를 너무 잘 아시고 계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중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팝 판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언급은 못 하겠어요. 근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그룹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지금 과실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규제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요. 지금 다른 전 세계 각지에서 케이팝에 대한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또 진짜 다시 한번 뭐 숫자로밖에 말씀을 결국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달에 나왔던 앨범들 보시면 스트레이키즈 113만 장, 전작의 첫 달 판매량은 33만 장이었어요. 3배 이상 증가했죠. 투바투 같은 경우에 지금 64만 장, 전작의 첫 달 판매가 69만 장인데 이거는 정규였고 요번은 리팩이거든요. 보통 정규의 절반을 리팩이 판다고 봐야 되니까는 이것도 2배 증가한 걸로 사실상 봐야 되는 거고요. 더 보이즈는 전작이 첫 달에 24만 장 팔렸는데 이번 거는 첫 달에 62만 장 팔렸다. 요즘 2~3배 느는 게 예사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9월에는 이제 중국의 엔터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막 공동구매에 이미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게 뭐 그 중국의 리사바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트위터에서 막 웨이보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막힌 게 없나 봐요. 좀 왜냐면은 NCT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주문 220만 장에 첫 주 판매가 215만 장이라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니까. 예. 아 맞다. 이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가온 차트 보고 한터 차트 보시라고 하면은 아니 한터 차트 기준으로 해서 초동으로 보면 93만 장이던데 기사에서는 첫 주 판매 215만 장이라 하는데 SM이가 지금 또 매각하려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93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앨범인 네오존의 초동이 28이었어요. NCT가. 그게 93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선주문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리고 첫 주 판매라는 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하면 소위 말해서 지금 그 포토북이나 이런 앨범들 그 다음에 주얼 버전이 있어요. 주얼 앨범은 한 주 뒤에 나갑니다. 출고가 한 주 뒤에 되거든요. NCT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선주문하고 초동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제 그 요번에 NCT의 컴백일이 좀 의아스러웠어요. 이제 추석 연휴를 보통은 피해서 컴백을 합니다, 가수들이. 왜냐하면 추석 연휴에는 저기 택배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앨범이 잘 못 나가요. 이게 그 송장이 찍히고 나가야지 앨범 판매량으로 한터에는 찍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특히나 요번에 추석 연휴가 길었죠. 원래도 한터에서 앨범 나가는 거 보시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그냥 오프라인 물량만 잡힙니다. 근데 요번에 추석이 월화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초동이라는 게 7일인데 그 중에서 5일이 오프라인 물량만 들어간 거예요. NCT가. 그러니까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게 구매가 확정된 것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리테일러 기준으로 그거를 215로 기록을 해가지고서 언론에 낸 게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거 가지고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 초 되면은 가온에서 9월 앨범 판매량 데이터 나올 거고 지금 NCT 같은 경우에 일주일치 그 다음에 그 뒤에 추가적으로 9월은 일주일밖에 더 안 남았거든요. 그럼 뭐 NCT 그 회사 말대로 첫째 215 나갔으면은 2주 동안 판매된 물량이 기록되는 9월 달에 215 이상 나오겠죠. 예. 그거 보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가타부타 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요. 그러면 이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이거죠. 아니 중국도 이제 막혀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이패스냐? 누가 사는 거냐? 대체 앨범은 누가 사고 있느냐? 중국도 비중이 줄었다라고 86권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사는 거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9월 4일날 했던 라이브 내용 해서 보시면 솔직히 이게 그냥 거의 답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게 과거처럼 중국이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수출액 자체가 엄청나게 좀 증가를 했고 그 사이에 중국의 비중은 낮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글로벌에서 기타 국가들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주요하게 원래 팔리고 있던 일본이나 미국 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때는 자료할 때는 7월까지밖에 관세청 데이터가 안 나왔었죠, 그쵸? 그래가지고서 7월달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적을 보여드렸는데 8월달에 나왔거든요. 이게 8월 나온 건데요, 숫자가. 그리고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중국이 3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8월 기준으로. 수출 금액이 334만 6천 달러. 비중으로 치면은 전체 대비해가지고서 18% 정도가 되네요. 영향을 받았나요? 일부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금액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죠, 그쵸? 비중이 대단히 큰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그냥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케이팝에 대한 대중화가 참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는 중국을 케이팝 소비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이게 뭐가 대수냐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는데, 정말로 중국이 막혀서 정말로 큰일이 났다면요, 최근에 컴백해서 지금 대박을 내고 있는 리사,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 더보이즈, NCT 127, 투바투의 음반 판매는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200만 장 이상이니까는 저게 진짜 말이 되냐 이런 말이 많아서 NCT 12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오늘 보니까 재미난 소식이 하나 떴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트위터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찾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오피셜 차트라 그래갖고서 UK, 그러니까 영국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쪽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많이들 미국 차트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차트를 조금 어뷰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특히나 이제 그 BTS나 블랙핑크 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실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요, 그 빌보드 차트에서 순위에 뭐 어떤 차트가 됐든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가수들은 그래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빌보드뿐만 아니라 영국 차트에도, 특히 오피셜 차트에서 100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가수는 놀랍게도요, 방탄과 블랙핑크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요번에 빌보드 들어갔다고? 근데 니 영국 차트 못 들어갔잖아. 니네 어뷰징 한 거 아니야? 영국 차트 들고 해야지 글로벌 여기저기서 인기 있다는 뜻인데, 미국 차트만 회사에서 뭔가 뭐 방법을 써가지고 노렸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이제 내리치게 하는 멘트들을 하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네, 그 NCT 127 새로운 앨범이 40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오피셜 차트에 들어간 게 BTS하고 블랙핑크에 이어가지고서 세 번째로 탑 100에 진입을 하게 된 그런 이제 그
아티스트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그 피지컬 앨범 차트에서는 요번 앨범이 10위를 기록을 합니다, 무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독일이니 스코틀랜드니 호주니 이런 차트에서도 10에서 20위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에 없었던 일이라, 이제 글로벌에서 앨범들이 여기저기로 잘 팔려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컴백했거나 예정되어 있는 거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BTS 콜드플레이 콜라보가 나왔고, 있지가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죠, 금요일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트와이스의 이제 영어 첫 번째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은근히 빌보드 핫백의 어떤 약간 트와이스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살짝 진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한번 또 지켜보면 알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니쥬가 일본 야외 공연 9월 19일 날 이제 요 슈퍼소닉입니다. 요 공연을 하는데, 요게 이제 니쥬 단독 공연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명들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로 나왔다. 예. 근데 이제 니쥬로서는 이제 팬분들 앞에서 하는 첫 번째 무대였다라고 좀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긴 시간 출연했어요. 거의 한 25분 정도 출연했는데, 요거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확인되실 것 같아요. 라이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노래를 직접 다 불렀어요. 이게 그냥 립싱크가 아니라. 과연 이제 니쥬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거는, 그래서 니쥬가 과연 공연을 할 수 있을까인데, 공연하려면 라이브를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니쥬의 공연력이라고 해갖고, 일본 애들 하여튼 트위터 많이 하니까는 일본 쪽 정보 확인할 때는 트위터가 굉장히 빠른데, 이게 이제 올라온 비교 사진입니다. 첫 번째가 니쥬가 공연하기 전 관객들이 요게 빽빽하게 있죠. 두 번째가 니쥬가 공연을 끝마친 후 듬성듬성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니쥬의 티켓 파워가 상당하다라는 거를 뭐 요런 표현하는 요런 트위터도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는 일본에서 대규모 공연이 이제는 곧 있으면은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사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2차 접종까지 마친 백신 접종률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높아졌고, 유럽과 곧 있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확진자 숫자도 올림픽 이후로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점. 그래서 일본에서 조만간 이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대규모 공연에 대해서도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일단은 수익을 확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은 일본이고, 일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코로나가 잡혀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86번가는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규모 공연 재개 가능성, 최근에 니쥬가 야외 공연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요. 이제 엔터에 대한 이번 주 86번가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